나는 오늘도 병실의 창문을 연다. 유리창에 이른 햇살이 얇게 붙고 먼지들이 빛 속에서 느리게 떠다닌다. 내 숨은 여전히 고르지 못하고 기계의 숨은 늘 성실하다. 귀를 기울이면 두 가지 리듬이 겹친다. 내 것이 삐걱거리고 기계의 것이 균일하다. 언젠가부터 나는 균일한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흔들리지 않는 것들, 고장나지 않는 것들, 믿을 수 있는 박자들. 나는 한때 그런 존재였다고 믿었다. 가족이 기대어도 무너지지 않을 벽, 약속을 지키는 손, 제 시간에 들어오는 발걸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믿음은 오만이었다. 벽인 줄 알았던 나는 사실 벽에 기대선 사람에 불과했다. 내가 기대했던 벽은 아내였고 가족이었고 젊음과 건강이었다. 기댈 곳이 사라지자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처럼 덜컹거렸다. 내가 처음 돈을 벌던 시절을 떠올린다. 새벽 어둠이 진득하게 깔린 현장, 흙과 철의 냄새, 손바닥을 문지르면 서걱거리던 굳은 살. 나는 그 당시의 나를 좋아했다. 단순했고 성실했다. 밥값보다 땀값을 믿었고 진실이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라 여겼다. 하루 끝 분식집에서 김밥을 받아들고 돌아서던 순간의 미지근한 온기를 아직도 기억한다. 사람들이 그릇을 놓고 떠난 자리마다 삶이 조금씩 흘러넘쳤다. 그 접시 사이로 흘러나온 것들을 나는 주워 담아 집에 가져갔다. 웃음, 수고, 고마움 같은 것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던 것이 아내였다. 그때 나는 사랑이란 무언가를 화려한 말로 설명할 줄 몰랐다. 그저 퇴근길에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 먹던 김밥이 자꾸만 따뜻해지는 것, 구겨진 작업복을 입었는데도 어깨가 편안해지는 것, 그런 변화들이 사랑의 형태였다. 처음 산 전셋방은 작았다. 장판에 앉아 밥을 먹었고 부엌과 방 사이에는 문턱이 없었다. 문턱이 없으니 넘어질 일도 없었고 없으니 오르내릴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했다. 가스불에 올려둔 냄비가 끓어오르면 서로 눈을 마주쳤고 비가 오면 창틀에 스며든 물기를 닦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았다. 내가 1시간 더 일하면 그는 1시간 더 기다렸다. 기다림은 그에게 익숙했고 나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다. 우리의 시간은 서두르지 않았고 서로에게 향했다. 그러나 시간은 늘 새로운 문턱을 만든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는 자리를 올랐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대리라고 불렀고 서류에 도장이 많아졌다. 대출이 가능해졌다. 집은 커졌고 소파는 푹신해졌다. 문턱이 생겼다. 그 문턱을 넘을 때마다 나는 무언가를 잃었다. 처음에는 모르는 척 넘었다. 피곤함을 핑계로, 책임을 핑계로, 남자의 자리를 핑계로. 문턱은 점점 높아졌고 나는 자주 헐떡거리며 넘었다. 가족의 식탁에 앉아 몸만 있어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도면, 공정표, 단가표, 납기. 숫자들이 사람보다 선명해졌다. 집에 돌아와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고 눈앞의 사람보다 화면 속 메시지를 더 급하게 읽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수고라 여겼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수고는 나를 위한 것이었고 가족은 내 수고의 증명서로만 취급됐는지도 모른다. 병이 찾아오던 날은 별것 아닌 날처럼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데 발이 갑자기 무거워졌고 가슴이 안쪽에서 뭉개지듯 눌렸다. 잠깐 멈춰서면 괜찮아지겠지 했다. 더 심해졌다. 땀은 차갑게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손이 제 손 같지 않았다. 사람들 얼굴이 멀어지고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병원 천장은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천장과 닮았다. 무늬가 없고 흰색이고 빛을 반사한다. 그 천장 아래에서 처음으로 나는 멈췄다. 끊임없이 달려오던 바퀴가 갑자기 빠져버린 채로 한참을 멈췄다. 의사는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표정을 나도 기억한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고지할 때 사람이 갖는 가장 사실적인 표정. 그 표정 덕분에 나는 알아들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제부터는 세 박자를 배워야 한다는 것. 다르게 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몸은 자연의 재촉을 받아 서서히 바뀌는데 마음은 관성에 붙잡혀 쉽게 놓아지지 않는다. 나는 쉬어야 했고 쉬는 법을 몰랐다. 쉬는 척 앉아있으면 불안이 자라났다. 몸이 말해주는 속도와 마음이 요구하는 속도가 어긋나자 집안의 공기가 먼저 흔들렸다.
웃음의 빈도가 줄고 말의 길이가 짧아졌다. 식탁 위 반찬수가 그대로여도 맛이 달라졌다. 나는 늦은 밤 형광등을 켜고 한때 읽을 줄 알았던 도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가락은 선을 따라가는데 시선은 자꾸 창밖으로 흘렀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붙잡고 있던 것들 대부분이 손을 떠나갔다는 사실을. 모든 감정의 바닥에는 자존심이 깔려 있다. 특히 내가 믿고 살아온 역할이 흔들릴 때 자존심은 가장 먼저 소리를 낸다. 나는 가장이었다. 가장에게 기대되는 태도와 말의 톤, 지갑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의 숫자, 병원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끝에 적는 보호자의 이름.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나보다 가장으로서의 나를 먼저 구하려 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아내가 퇴근이 늦어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침묵이 많아졌을 때 나는 먼저 내 상처를 들여다봐야 했다. 대신 나는 외부를 의심했다. 사람을 의심했다. 세상을 의심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면 일시적으로 견딜 힘이 생긴다. 그러나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하고 더 큰 균열을 만든다. 집을 떠나던 뒷모습을 나는 아직도 안쪽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 캐리어 바퀴 소리, 방문이 닫히는 무게, 현관의 그 짧은 냄새.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처럼 붙어 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을 슬로모션으로 저장한다. 그 장면을 몇 번이고 꺼내보면 처음엔 분노로 덮이고 다음엔 상실로 번지고 시간이 지나면 의미로 바뀐다. 내게 그 장면의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나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 병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진다. 내가 두려웠던 만큼 그녀도 두려웠다. 나는 책임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고 그는 생존이라는 단어로 두려움을 감췄다. 우리가 정직했다면 아마도 형태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직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는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위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 훈련을 하지 않았다. 병실에 들어온 이후 나는 시간을 다르게 쓴다. 한때는 하루를 단위로 살았다. 출근, 점심, 회의, 보고, 퇴근. 일정표에 체크 표시를 하면 하루가 지나갔다. 지금은 시간의 입자가 더 작아졌다. 수만 번, 물 한 모금, 창틀 위 햇빛이 벽을 타고 이동하는 몇 센티미터. 작은 입자들을 모아 하루를 만든다. 그 입자들 사이사이로 과거가 비집고 들어온다. 나는 과거를 재단한다. 어떤 장면은 줄이고 어떤 장면은 늘린다. 줄인 것들은 대부분 자랑거리다. 늘린 것들은 대부분 후회다. 이상하다. 자랑은 곧 사라지고 후회는 오래 남는다. 어쩌면 후회는 기억의 무게추인지도 모른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 후회가 있어야 나는 사람들에게 덜 엄격해지고 나에게 조금 더 정직해진다. 아들은 조금씩 자랐고 어느새 많이 자랐다. 나는 그 성장의 대부분을 놓쳤다. 첫 걸음을 보지 못했고 첫 운동회를 보지 못했고 첫 연애를 듣지 못했다. 내가 있었어야 할 자리에 늘 일이 있었다. 그 빈자리를 돈으로 메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돈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결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시간. 내 눈앞에서 자라는 사람의 시간. 눈빛을 읽고 체온을 기억하는 시간. 쌓이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신뢰의 시간. 나는 그 시간을 두고두고 계산한다. 잃어버린 것을 숫자로 환산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계산한다. 그러나 숫자는 감정을 발라내지 못한다. 남는 건 단순한 차감표뿐이다. 그 표 하단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힌다. 다음에는 다르게 살 것. 병실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는 병원이라는 작은 도시를 배워간다. 새벽 5시 복도는 의외로 북적이고 오전 9시 창가 병상은 따뜻하고 오후 3시에는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밤 11시 이후는 침묵의 시간이다. 침묵은 처음엔 무섭고 나중엔 친구가 된다. 침묵과 오래 함께 있기 위해 나는 손 가까이에 몇 가지를 둔다. 펜 하나, 노트 한 권, 어린 시절 사진 한 장, 아내와 첫 집 앞에서 웃던 사진 한 장. 사진 속 내 표정은 지금의 나와 다르지만 웃음의 구조는 같다. 입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눈꼬리가 살짝 구부러진다. 그 웃음을 보면 이상하게 안정된다. 잃어버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잃기 전에 분명히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때의 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고 누군가의 기다림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 이 기억을 붙잡으면 남은 시간을 조금 덜 두려워할 수 있다. 어느 날부터 나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다. 오전 햇살이 창틀에 걸릴 때 천천히 앉아서 오늘의 문장을 한 줄 쓴다. 길지 않아도 된다. 어떤 날은 한 단어다. 감사, 버팀, 수련, 용서. 다른 날은 조금 길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그 긴 시간을 버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문장. 그렇게 모아진 문장들은 얇은 노트의 절반쯤을 채웠다. 누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필요했다. 문장들은 나를 정리한다. 감정이 안쪽에서 물처럼 넘칠 때 문장 하나가 가장자리의 림처럼 넘침을 막아준다. 흘러나간 물은 되돌릴 수 없지만 림이 있으면 다음엔 조금 덜 넘친다. 아내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림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떠난 이를 붙잡는 문장을 썼다. 붙잡지 못한 내 손가락의 무력감과 떠나는 뒷모습의 선명함을 문장으로 옮겼다. 오래 쓰고 나니 모양이 달라졌다. 떠난 이를 이해하려는 문장이 생겼다. 떠나는 사람의 심장을 상상해보고 그 안에 든 피로와 공포를 적어보았다. 어느새 나는 떠난 이를 원망하지 않는 사람에 가까워졌다. 그 변화가 나를 살렸다. 사람은 미움을 오래 품기엔 에너지가 부족하다. 미움은 결국 내가 먼저 타들어간다. 이해는 느리지만 물을 준다. 그래서 나는 이해를 선택했다. 하루는 작은 기적처럼 지나갔다. 창밖에 비가 내렸고 병원 식당에서 들려오는 수저 소리가 잦아들던 시간, 나는 잠깐 밖으로 나갔다. 비 냄새가 바닥에서 올라왔다. 비는 오래된 먼지를 적셔 빛으로 만들곤 한다. 흙 냄새가 지나가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 안쪽까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몸은 망가졌지만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고 감각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한다는 걸. 살아있음의 증명만으로도 하루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나는 요즘 내 젊은 날을 자주 다시 쓴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퇴근 후 집에 들어설 때 더 천천히 숨을 고르자고 말한다.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날 때 그날의 피곤을 문 앞에 내려두자고 말한다. 식탁에 앉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중 한 가지를 미리 접어두자고 말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먼저 듣자고, 묻지 않아도 물어보자고, 알아도 다시 확인하자고 말한다. 사랑은 결국 소소한 것들을 반복해서 확인해주는 일이다. 괜찮아, 수고했어, 맛있네, 고마워, 같이 걸을까? 이런 짧은 문장들로 지어진 집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그 집을 짓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게 배운다. 늦게 배운 것도 다행이다. 늦었지만 배운 것은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다. 아들과의 거리는 천천히 좁혀졌다. 어느 날 그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나는 그 발소리를 듣고 마음속에서 많은 문을 동시에 열었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오랜 침묵을 나눴다. 침묵 사이사이로 과거의 빈틈들이 스며들었고 그 틈에 서로의 마음이 앉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라고 쓰려다 멈춘다. 나는 요즘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다는 동사를 줄인다. 말보다 표정과 시간과 동행이 더 오래 남는다. 그날 우리는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을 같이 보았다. 그는 가볍게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오래 저장했다. 사람 사이의 화해는 때로 한 장의 풍경처럼 조용히 완성된다. 돈 이야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 병은 돈을 불러오고 돈은 관계를 시험한다. 나는 돈을 싫어하지 않는다. 돈은 도구다. 문제는 도구를 다루는 사람의 태도다. 돈이 많을 때 나는 당당했고 돈이 줄어들자 나는 작아졌다. 그 흔들림의 폭이 내 인격의 외주를 드러냈다. 지금 내가 선택한 태도는 단순하다.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고 나가는 곳을 살핀다. 작은 것부터 아낀다. 병원 매점에서 사던 비싼 커피를 끊고 물을 천천히 마신다. 누군가가 주는 것을 염치로 막지 않는다. 염치는 귀하지만 때로는 사랑을 막는다.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나를 낮추는 일은 굴욕이 아니라 훈련이다. 이 훈련은 늦을수록 아프지만 늦어도 할 수 있다. 나는 가끔 미래를 상상한다.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을 나서는 장면은 상상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장면들을 그린다.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걷고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아이들이 뛰어놀다 넘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웃는 장면.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보고 한 알 사서 뜨거운 김을 조심스럽게 식혀 먹는 장면. 집이 작아도 창문 하나가 좋고 그 창틀에 작은 화분 하나가 자라나는 장면. 그런 장면은 무리하지 않는다. 무리하지 않는 장면들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마음속에 쌓아두면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된다. 아내에 대해 더 말하고 싶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지금도 과거형과 현재형 사이에서 망설인다. 사랑했다, 사랑한다. 둘 사이에는 시간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형태를 바꾼다. 소유에서 이해로, 욕망에서 기도로, 붙잡음에서 놓아줌으로. 나는 이제 그를 놓아준다. 놓아준다는 말은 무심함이 아니다. 가장 소중한 부분을 마음 깊은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이다. 다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에 옮겨두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떠난 사람의 뒤통수에 미움을 던지면 결국 그 미움은 바람을 타고 돌아와 내 얼굴을 때린다. 나는 내 얼굴을 더 때리고 싶지 않다. 대신 조용히 안부를 빈다. 잘 지내길, 아프지 않길, 마음이 가벼워지길. 그 기도가 내 오늘을 가볍게 만든다. 나는 종종 아주 어린 날의 나를 떠올린다. 아버지의 신발을 몰래 신고 마당을 걸을 때 발 뒤꿈치가 자꾸 벗겨지던 느낌, 비온 뒤 처마 끝 물방울을 혀끝으로 받아보던 장난, 겨울 아침 동네 빵집 앞에 길게 서있던 김의 냄새. 그 감각들은 여전히 선명하다. 그 시절에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살아있었다.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건 그 충분함에서 멀어지는 일인지도 모른다. 실적, 평가, 사회적 역할, 가장, 남편, 아버지. 이름표가 늘어날수록 존재의 충분함은 멀어졌다. 병은 잔인하게도 그 이름표들을 떼어낸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걸 보여준다. 이름표가 다 떨어졌을 때 남는 것. 나는 지금 그걸 배운다. 이름표가 없을 때도 나는 사람이며 숨쉬는 존재이며 누군가를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늦었지만 값지다. 나는 가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본다. 저물녘 하늘은 늘 곱다. 병원 골목길을 붉은 빛이 타고 내려와 유리창에 얇은 막을 만든다. 그 빛 위로 내 손을 올려본다. 혈관이 얇게 비치고 손등에 주름이 길게 겹친다. 이 손으로 나는 오래 일했고 누군가의 등을 토닥였고 때로는 상처를 냈다. 같은 손이다. 같은 손으로 다른 일을 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기보다 다음에 더 좋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빈다. 가능하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드럽게. 가능하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정직하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한 장의 지도처럼 본다. 시작점의 작은 점, 굽이치는 길, 갑자기 꺾인 모서리, 넓은 평지, 경고 표시. 병은 지도 위에 붙은 진한 붉은 스티커다. 한때는 그 스티커 때문에 다른 경로가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스티커 주변으로도 길이 이어진다는 걸 안다.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는 길은 길고 느리지만 풍경을 배운다. 풍경을 배우면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지면 같은 고통도 조금 얕아진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배운 것을 나눈다. 사랑은 표현해야 남는다. 지치는 순간이 오기 전에 쉬어야 한다. 돈은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귀하다. 자존심은 때로 칼날이니 조심해서 쥐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붙잡지 못한 나를 돌아보는 편이 더 멀리 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작은 장면을 소중히 여겨라. 김이 오르는 밥 한 숟가락, 누군가의 어깨에 잠깐 기대는 순간, 골목 입구에서 마주친 눈인사. 그런 장면들이 삶을 살게 만든다. 나는 오늘도 창문을 닫는다. 바깥 공기가 조금 차가워졌다. 이불을 허리까지 끌어올리고 기계의 숨소리에 내 숨을 맞춘다. 천천히, 길게, 짧게, 다시 천천히. 속도를 낮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내가 오래 지나쳐왔던 것들, 그 사이로 놓친 것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들. 남아있는 것들을 세어본다. 손, 창, 빛, 노트, 이름, 기억, 그리고 용서. 이 목록을 다 외우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다시 창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오늘과 비슷한 햇살이 들어오면 또 한 줄을 쓸 것이다. 아마 이런 문장일 것이다. 나는 오늘도 배운다. 늦었지만 그래도 배운다. 배우는 동안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언젠가 내가 이 병실을 떠나는 날이 오면 나는 아주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갈 것이다. 가방 안에는 얇은 노트 한 권과 볼펜 하나, 사진 한 장과 작은 화분 삽수 하나를 넣겠다. 첫 걸음을 천천히 내디디며 숨을 고르고 병원 현관의 문턱을 조심스레 넘겠다. 오래전 우리 집에 문턱이 없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번엔 문턱을 넘을 때 무엇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다. 나는 더 이상 벽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기대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사람, 넘어지는 일을 일으킬 때 내 허리를 먼저 세우는 사람, 무거운 침묵 앞에서 불필요한 말 대신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혹시 길을 걷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김밥집을 만나면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따끈한 김밥 2줄을 주문하겠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덮이면 나는 그 온기를 오래 쥐고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한 줄을 천천히 먹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네겠다. 잘 지내라. 고맙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 인사는 누구에게 닿지 않아도 괜찮다. 인사는 먼저 나를 통과해 나를 부드럽게 만든다. 밤이 깊어진다. 복도 끝 조명이 하나둘 꺼진다. 그러나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는다. 병원은 끝까지 누군가를 지키는 곳이니까. 나는 그 생각이 좋다. 끝까지 누군가를 지킨다는 생각.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며 하루를 마무리했었다. 잘했을 때도 못했을 때도 있었다. 삶은 대체로 그 둘의 혼합물이다. 나는 이제 그 혼합을 미워하지 않는다. 좋았던 장면은 나를 세우고 좋지 않았던 장면은 나를 조심하게 만든다. 조심은 나를 느리게 하지만 느림은 나를 깊게 한다. 깊어지면 덜 흔들린다. 숨을 한 번 더 고른다. 내 숨과 기계의 숨이 드디어 한 박자로 맞는다. 그 박자 속에서 나는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속으로 읊는다. 나는 살아있었고 사랑했고 배웠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을 천천히 나누겠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눈을 감는 대신 천장을 한 번 더 본다. 흰색은 여전히 흰색이고 무늬는 여전히 없다. 그 단순함이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나는 오늘도 한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렇게 나는 오늘을 마친다. 내일을 향해 아주 조용히.